2026년 1월, 정말 짧은 2주라는 시간 동안 한국 교육계에 엄청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행정 통합 논의부터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 건강 문제까지 오늘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박남기 교수의 분석을 중심으로 2026년 1월 말에 이 격동적인 시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 교육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주제는 단연 행정통합 문제였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같은 지역에서 교육청을 하나로 합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인구는 줄고 지역 소멸 위기는 커지니까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던 거죠.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는요, 이게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40년 전에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눈 뒤에 계속 비효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합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교육 자원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자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박남기 교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이걸 너무 서두르면,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그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교수는 이걸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교육 민주주의나 교육 자치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통합교육감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독립적인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견제하고, 또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주는 식으로요. 결국 중요한 건 교육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큰 그림의 정책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안으로 돌려서 우리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마음 아픈 위기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좀 보세요. 16,000명.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우리 교실 어딘가에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도 말 못할 아픔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보다는 학교 출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결석을 하면 바로 불성실한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히니까요. 그래서 박남기 교수는 학교의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학교가 이제 너 출석했니? 안 했니? 이걸 따지는 출결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이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회복 관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세요. 심리부검이 지난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들이 있었는데도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뭘 놓쳤는지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으려는 노력을 사실상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의 위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을 둘러싼 더 큰 시스템의 문제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해묵은 논쟁들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주자는 거 취지는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도입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거의 아우성입니다. 교사들은 교사대로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 교수의 분석은 일단 멈추자는 겁니다. 무작정 앞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제도가 정말 우리한테 맞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기초가 부실한데 계속 탑만 쌓아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학교폭력 기록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어야 결국 모든 학생이 제대로 배울 권리도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나왔던 다양한 목소리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환상, 즉 AI 망상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이제는 과학기술 교육도 놀이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스템 교육 이야기, 그리고 학조부모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중요해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 역할 문제, 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논란까지 정말 우리 교육이 마주한 과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슈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과 눈앞에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을 챙기는 것.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 관계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2026년 한국 교육,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개혁과 한 아이의 소중한 성장, 이 저울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